가장 큰 분은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1년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찍부터 철학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려고 애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반대로 빵 한 조각으로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나한테 보리빵하고 물만 주면 나는 신들하고 행복을 겨룰 수 있습니다. 35살의 에피쿠로스는 아테네에 작은 정원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유명한 케포스입니다. 정원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낯선 이여, 여기서 당신은 편안할 것입니다. 여기서 최고의 선은 쾌락입니다. 자연적이고 필요한 욕구를 채우는 것은 쉽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음식, 물, 잠 같은 필수 욕망은 쉽게 충족됩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아름다운 음악 같은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명예, 권력, 부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어서 가장 위험합니다. 단순한 맛이 사치스러운 생활만큼의 쾌락을 줍니다. 배고픔만 해결되면 단순한 음식도 최고급 요리만큼 맛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플 때 먹는 빵 한 조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쾌락을 목적으로 말할 때 방탕한 자들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평생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조차 인정했습니다. 에피쿠로스 본인은 매우 절제된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진짜 쾌락입니다. 그리스어로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정입니다.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평온한 상태입니다. 불안이 있는 곳에 쾌락은 없습니다. 폼페이 유적의 한 집 벽에서 이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까지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치에 익숙해진 사람은 단순한 것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한번 좋은 걸 경험하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점점 더 많은 걸 필요로 하게 되고 그걸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함에 익숙해진 사람은 언제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단순한 음식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에 건강은 더 좋아졌고 운명의 변화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입니다. 검소한 생활은 건강을 가져오고 필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앱니다. 과식하지 않으니 몸이 가벼워지고 적게 쓰니 돈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과 운이 필요합니다. 근데 검소한 삶에 익숙해지는 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일단 익숙해지면 평생 부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정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 학교는 독특했습니다. 다른 철학 학교들은 남자 자유인들만 받아들였지만 에피쿠로스는 여자도 노예도 외국인도 받아들였습니다. 레온티온이라는 여성 철학자, 밀스라는 노예 출신 제자, 테미스타라는 매춘부 출신 제자도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모든 우정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만 이익에서 시작됩니다. 에피쿠로스의 솔직한 말입니다. 우정은 처음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이익을 넘어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현자에게 우정은 불멸의 선물입니다. 물질은 사라지고 건강도 언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은 영원합니다. 좋은 친구와의 기억은 평생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에피쿠로스가 임종 직전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친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위로하라고 주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피쿠로스의 가장 유명한 명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에피쿠로스는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었을 때는 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언제 경험합니까? 경험할 일이 없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을 망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안전만 추구하다가 의미 있는 삶을 놓칩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삶을 거부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삶을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을 끝까지 잘 살아냅니다. 나의 행복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에피쿠로스가 기원전 270년 임종 직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첫 문장입니다. 72세의 노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평생 신장결석으로 고생했던 그는 마지막에 요도와 창자의 질병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고통에 맞서 내 영혼의 기쁨이 있다고 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나눈 철학적 대화들을 기억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그에게 진짜 부였습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합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철학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고통을 줄일 것인가. 이것이 철학의 목적이었습니다. 철학 없는 날은 허비된 날입니다. 매일 철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불필요한 욕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철학을 해야 합니다. 철학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젊을 때는 잘 살기 위해, 늙어서는 잘 마무리하기 위해 철학이 필요합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철학은 빈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만 하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여줬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고 여자와 노예도 받아들여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지혜는 모든 재화 중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명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임종 직전까지 행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자족만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자가 돼도 평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평생 추구한 자유였습니다. 행복은 우리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환경이나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행복을 만듭니다. 2300년 전 에피쿠로스가 작은 정원에서 신들과 행복을 겨룰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였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했고 검소하게 살았고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친구에게 쓴 편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행복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다는 그 문장을 말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검소하게 살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2300년이 지났지만 에피쿠로스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를 안내합니다.